안녕하십니까.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울 학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한마디를 듣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만사에 감사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오늘과 매일 이 화두로 살아보세요.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이 화두를 외워보세요. 피곤하고 기운이 없을 때, 절망하고 낙담할 때, 억울한 일이 있고 불공평한 일을 당할 때, 걱정, 근심이 올라올 때, 안 좋은 소식을 들을 때, 불안하고 두려움이 올라올 때, 불평, 불만이 있을 때, 슬프고 우울할 때, 만사에 감사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원하지 않는 경험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불만을 가지는 것은 어쩔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수행의 길이며 결과입니다. 용수 스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주군의 읍과 9개 면 소재지 마을의 자연 환경과 유래, 문화유적 산천과 지수 등 지명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성주군 내의 각 마을에 어떤 성씨들이 집성마을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2부에서는 소소한 이야기 시간에서 세계 성씨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용안면의 덕평리와 볼리리 상은리 마을의 유래와 문화유적 산천과 지수 지명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용안면 덕평리의 문화유적이 되겠습니다. 덕평리는 덕덕자에다가 평평할 평자, 마을 리자를 씁니다. 덕평리 원덕평에는 덕평리 토기산 포지가 있습니다. 원덕평 마을과 우미기 마을 사이 덕평리산 42-3 그리고 산 10번지 또 산 49번지 일대 야산의 동북 사면에 삼국시대 토기편들이 산지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이런 토기편들이 출토될 만한 유구가 육안으로 확인되지는 않으나 지형상 조건으로 볼 때 삼국시대 석광묘 등이 입지할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덕평리 노구수가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 위치한 느티나무로 경상북도 제2640호로 1982년 10월에 면목으로 지정보호되고 있습니다. 수령은 약 350년으로 임진왜란 후 광산이씨가 조성하였다 하여 처음엔 5그루를 심어서 오목정이라 하였으나 지금은 한 그루만 남아있으며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덕평리 사북골에는 덕평리 도요지가 있습니다. 사북골 마을의 남쪽 속친 고랑골 계곡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채집되는 자기표는 귀알문 등이 심은된 분청사기이며 1호보와 15, 6세기의 요지군으로 추정되며 경작으로 훼손이 심합니다. 그리고 청은제가 있습니다. 마을 중앙에 서양으로 위치하며 조선 초엽의 유학자인 곽지형의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후손들이 1950년에 지은 제실입니다. 그리고 덕평리 위골에는 경덕제가 있습니다. 마을 입구의 동남향으로 위치하며 조선 중엽 유학자 의성인 김희연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후손들이 1956년 건립한 제실입니다. 그리고 덕평리 우미기에는 구 우미기골이 있습니다. 마을 서쪽 골짜기로 1918년에 작성한 지도에 의하면 우미기 마을의 위치가 현재 위치에서 서북쪽으로 약 300m 떨어진 곳에 우항동이라 표기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정언에 의하면 옛 우미기골은 식수의 질이 좋지 않아 7, 80년 전에 지금의 마을로 점차 옮겨왔다고 합니다. 옛 우미기골에는 과거 마을이 있었던 흔적과 대나무 숲이 우거져 있으며 성산배씨가 다수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안면 볼리리의 자연환경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볼리리는 밑본자에다가 마을 리자를 씁니다. 볼리리는 용안면 소재지에서 서쪽으로 지방도 905호선을 따라 약 2km 지점 중부 내륙 고속도로 진입로와 연결되는 지점에서 서쪽으로 두리시 마을 끝 지점 산자락 사이에 남북으로 넓은 지역을 차지한 마을입니다. 서남으로 덕평리와 접하고 동으로는 상언리, 북으로는 군도 14호선상에 있는 두리티 고개를 경계로 서남면 명포리와 접하고 있습니다. 마을 지형은 서북쪽은 얕은 야산으로 둘러쳐 있고 동남쪽은 신천이 동류하면서 만들어 놓은 사질 양토의 비옥한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을은 조선시대에는 두이곡방에 속했으나 1843년 헌종 9년에는 성주 목사로 부임한 김횡이 두릉방으로 고쳤으며 그 후 1895년 5월 방을 면으로 고치면서 구릉방이 구릉면이 되었습니다. 1914년 3월 군면 통폐합으로 두릉면과 대동면을 합하여 용두면이라 하였습니다. 두릉면의 원리동, 보등과 용흥동 현재 회목과 볼리동 현재 두리실, 괴평동의 괴평리를 합하여 볼리동이라 하고 용두면에 속하게 하였습니다. 볼리동 명칭은 두리실 마을이 두릉방의 중심지역이어서 볼리라 부르게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1934년 2월 다시 용두면과 성안면을 합치면서 용안면이 되었습니다. 지역 내 산 24-1번지 야목정 야산에는 고분군이 있으며 보뜸 마을에서 회목으로 가는 길가에는 목사 구엉의 예민 선정비를 비롯한 3기의 선정비가 있습니다. 두리실 마을에는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화재인 명주짜기와 도지정 문화재인 무명짜기 안동건시 입향조인 1421년에서 1463년까지 생존하신 권유금을 추모하는 영모제가 있고 기평리 마을에는 괴은 차상령을 추모하는 모계정이 있습니다. 회목마을 서북쪽 삼박골에는 고려 삼원의 한 사람인 1347년에서 1392년까지 생존한 도은 이숭인의 묘소 수호를 위한 산재인 원모제가 있습니다. 화목마을에는 괴산 피시의 입향조인 파종남을 추모하는 자인당전 문화유적이 있습니다. 성시로는 괴평리에 사는 차치부의 후손인 연안차씨가 집성촌을 이루며 세거해 오고 있으며 이 외에도 밀양박씨와 경주 김씨, 성산 이씨 등 여러 성씨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3개 행정리에 괴평리, 두리실, 보뜸, 화목 등 4개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9세대의 인구는 282명입니다. 볼리 1위에는 괴평리에 또 귀평리가 있습니다. 괴평리는 회나무 괴자에다가 평평할 평자 마을리자를 씁니다. 귀평리는 면 소재지에서 서쪽으로 약 2.5km 거리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지방도 905호선 도로에 연접해 있으며 북편으로 중부 내륙 고속도로 남성주 IC가 있습니다. 마을 유래는 조선시대에서는 두이곡방에 속한 마을로 그 후 두릉방, 두릉면, 용두면에 속했다가 1934년 2월 용안면이 되었습니다. 마을 명칭은 김남이 처음 들판에다 마을을 조성하였으나 경신년 대홍수로 마을이 매몰되자 괴목이 많은 상기석 아래로 이주하여 괴평리라 부르게 되었다 하며 괴평리를 경상도 방언으로 일명 귀평리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또 괴평리는 회화나무가 있는 들마을이라는 뜻입니다. 회화나무는 옛날 중국의 주나라 때부터
후한시대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삼공을 상징하는 나무로 전해옵니다. 이 마을은 연안차시의 집성마을로 조선 세조 때 이 시해의 난을 토벌하는 데 공을 세운 강렬공 차운혁의 후손인 차인이 칠곡 연호동에서 이곳으로 입항하여 그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며 세거해 오고 있습니다. 마을에는 진사 차정과 괴은 차상년을 향사하는 모계정이 있습니다. 성씨는 연안차시가 약 20여호로 다수를 차지하고 그 외에 밀양박씨와 죽산전씨 등 여러 성씨가 있습니다. 55가구의 인구는 114명입니다. 본리 1위에는 두리실이 있습니다. 두리실은 팥배나무 두자에다 마을리지야 골곡조를 씁니다. 그리고 두릉은 팥배나무 두자에다가 큰언덕 렁자에다가, 그리고 두이곡은 콩두자에다가 옷의자 골곡자가 되고, 또 본리가 있습니다. 두리실은 면 소재지에서 서쪽 성주로 통하는 지방도 905호선을 따라 약 3km 거리의 도로 북편에 있는 마을입니다. 마을 뒤에는 야트막한 야산으로 둘러쳐져 있고, 마을 앞으로는 신천이 동쪽으로 흐르면서 조성된 두리실이 넓게 펼쳐져 있어 전형적인 배산 임수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조선시대 두이곡방의 중심 지역으로 두릉방, 두릉면, 용두면, 용안면으로 소속 명칭이 바뀌어 왔습니다. 마을 이름은 두릉방의 중심 마을이라 하여 본리라 하였습니다. 두이곡과 두릉의 방명을 따서 마을 이름으로 삼은 것입니다. 일설의 두릉이라는 이름은 세조 때 안동인 1421년에서 1463년까지 생존한 영야헌 권유검이 이곳에 응거한 후 언덕에서 침입자를 막는다는 뜻에서 두릉이라 부른 것이 변하여 두리곡, 두리실이 되었다고 전해옵니다. 또 마을 안산이 명기를 가득 담은 뒤웅박 형국이라 하여 두리실이라 한 것이 변하여 두이곡이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특히 이 마을은 군 내에서 유일하게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제87호로 지정된 명주짜기와 도지정무형문화재 제16호로 지정된 무명짜기가 전해 내려오는 전통 있는 마을로, 문화재 기능 보유자는 항시에 배틀을 사랑채에 설치해두고 작업 과정을 학생과 연구자에게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또 마을 권역에 1945년 5월 설립된 용암중학교가 있습니다. 마을 성씨는 권유금의 후손인 안동권씨가 집성을 이루고 그 외에 경주김씨, 성산이씨 등 몇 성씨가 있습니다. 마을 동편 골짜기 입구에 10호 정도가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데 관동리라 부릅니다. 원래 두리실과 서로 떨어진 별개의 마을이었으나 두 마을 사이에 집들이 들어서서 지금은 이 마을을 포함해서 두리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관동리를 포함하여 46가구의 인구는 88명입니다. 그리고 각골 관동리가 있습니다. 두리실 마을 동북쪽 골짜기 초입에 형성된 마을로 넓게는 두리실 마을에 포함되어 불리고 있는 마을입니다. 마을 유래는 옛부터 이 마을에 선비가 많이 배출되었다 하여 벼슬 관자를 써서 관동리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옵니다. 마을 내에는 안동인으로 이곳에 입양한 영야헌 권유금을 추모하는 제사인 영모제가 마을 서쪽 산록 아래에 있고, 마을 입구에는 1994년 세운 두릉 8경 12와 여야현 유업이가 있습니다. 마을 앞에는 1954년 5월에 설립된 용암중학교가 있으며 현재 학생 수의 감소로 지금은 존립 자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마을 성씨로는 완동권씨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리 3리에는 보뜸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담 원자에다가 마을리자를 씁니다. 이 마을은 면 소재지에서 선남면 명포리로 향하는 군도 14호선에 있는
제2 볼리교 북편 하천변에 형성된 마을로 주민들은 대다수 과수농업을 주 소득으로 삼고 있습니다. 마을 유래는 조선시대 상언리 안은마을에 설치했던 안은역과 연계하여 원이 있었던 곳입니다. 또 원장이라 부르는 시장이 있었던 곳으로 일제강점기 이후 시장이 안은장, 현재 용암장터로 점차 옮겨가고 이곳 장은 폐쇄되었다 합니다. 원과 시장이 있던 곳이라 하여 원리 또는 원동이라 부르게 되었다 합니다. 또 보뜸이라는 이름은 마을 주변 농지의 관계를 위해 보를 신천에 설치한 후 보 옆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보뜸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옵니다. 지금 마을 주변 도로변에는 주택이 늘어나고 있으며 약 15가구의 인구는 33명입니다. 그리고 회목, 괴항이 있습니다. 괴항은 회나무 괴자에다가 목항자를 씁니다. 이 마을은 보뜸 마을에서 북쪽 선남면 명포리로 향하다가 약 600m 지점에서 중부 내륙 고속도로 아래 관통하여 서쪽으로 진입하면 도로 좌우측에 형성되어 있는 마을입니다. 마을 유래는 마을 앞에 회나무가 많이 있고 산밖골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다여 붙여진 이름이라 전해옵니다. 특히 이 마을은 괴산 PC 집성촌으로 조선 현종 때 피종남이 서울에서 이곳으로 입향한 후 그 후손들이 세거해 왔으나 지금은 인홍현상으로 타지로 이주하고 PC 집성촌으로 그 명목만 이어오고 있습니다. 마을 내에는 입향조 피종남을 추모하는 자인당이 있으며 제사 밖 좌편에는 시조공 괴산군 피공 휘경정 재단비가 있습니다. 피종남의 손자인 피세만 1686년에서 1782년까지 생존한 사람으로 숙종 때 적상산성별장과 훈련원 판관을 지내고 1728년 이인자의 난을 평정하는 데 기여하여 그 이름이 성산기공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마을 서쪽 1km 떨어진 골 안에는 안회목 마을이 있었으나 인홍현상으로 마을이 사라졌습니다. 골 안 끝부분 삼박골에는 고려 사문의 한 사람인 도은 이승인의 묘소와 묘소 수호를 위해 건립한 원모제가 있습니다. 제설 앞에는 용골 소류지가 있습니다. 또 골 안에는 건년의 길조암이라는 사찰이 들어선 후 주위에 전원주택이 건립되고 있어 다시 마을이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화목과 보뜸마을 등 볼리 3리 주민 성씨는 괴산 피씨가 다수를 차지하고 그 외에 성산 이씨와 경주 김씨 등 여러 성씨가 있으며 38가구의 인구는 8명입니다. 야시목이 있습니다. 군도 14호선에서 회목마을로 진입하는 지점에 못 미쳐 동쪽 고란에 있는 마을로 왕년에는 10여호가 거주해 왔으나 지금은 2~3가구가 독가촌 형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야시목이라는 명칭은 뒷산의 모양이 여우처럼 생겼다 하여 부르게 된 이름이라고 전해오며 지금은 마을 형태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울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조용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가 되겠습니다. 나는 떠날 때부터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
많은 것을 찾아서 멀리만 떠났지. 난 어디서 있었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해.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며. 너를 보낼 때부터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 손에 익은 물건들 편히 잘 수 있는 곳 숨고 싶어 헤매던 세월을 딛고서 넌 무얼 느껴왔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해.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며.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해.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며. 예,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예, 그러면은 볼리리의 문화유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의원이 있습니다. 경산지 여건조에 두의 고건이 고을 동쪽 21리에 있으며 인조 무원년에 새로 설치하였다. 이로 인해 사신들이 머무르는 곳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성산지 여건조에는 두 의원의 용두면 볼리동에 있었다. 여고는 현재 모두 없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지금 그 유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볼리 1리의 야시목에는 볼리리 고분군이 있습니다. 용암초등학교에서 서쪽 1km 지점의 속칭 야시목골에 인접한 볼리리 산 24-2번지 야산 서쪽 사면의 삼국시대 고분으로 추정되는 한기의 석곽이 파괴된 채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근의 다른 유구의 흔적이나 토기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볼리 1, 2 귀평리에는 모계정이 있습니다. 마을 가운데 동양하여 있는 연안 차씨 종당으로 괴은 차상년을 추모하기 위해 후손들이 1927년 건립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볼리 1의 두리실내는 명주 짜기가 있습니다.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화재 제87호로 지정된 명주 짜기는 두리실에서 거주하던 조오기가 1988년 4월 1일 무형문화재 명주 짜기 기능 보유자로 지정되면서 사랑채인 구연당에서 명주 짜기를 시험하는 등 그 명맥을 이어오다가 2007년 작고한 후 전수자가 이어받아 그를 보존 전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리 1위 관동에는 영모제가 있습니다. 마을 서쪽 산기슭 아래 남양하여 있고요. 조선초 문신인 안동인 권유금의 학덕을 추모하여 후손들이 건립한 제실로 처음 세워진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오랜 세월 풍으로 퇴폐하여 1043년경 다시 세웠고 1992년 대대적으로 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볼리 이동 관동 입구에는 영야헌 권공 유허비가 있습니다. 마을 입구 진입로 옆에 용암중학교 서편에 있습니다. 영야헌 권유금은 태종의 처조카로 가상 군수를 역임하였으며 수양대군이 권력을 취하자 1455년 세조 1년 두리실 마을로 이건한 후 영야헌을 짓고 응거하였습니다. 영야헌 유허비는 2단 화강석 기단에 귀부와 비시인 이수를 올렸습니다. 비시는 높이가 190cm, 폭은 65cm입니다. 비 전면에 영야헌 권공 유허비라 새겨져 있고 1605년에 통정대부 전첨지 중추부사 여흥인 민우맹이 짓고 1973년 후손 권혁택이 쓰고 그 해에 세웠습니다. 두령 8경 12가 있습니다. 마을 입구 진입로 옆에 있으며 이 시비는 우광 권재수의 유덕을 기리고자 지역 주민과 문도들이 1990년 10월에 시비건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사람의 정성을 모아 1994년 10월에 세운 것입니다. 팔각사다리형으로 다듬은 화강석에 우광유고에 실린 시를 새겼는데 비석의 윗부분에는 한시를 새겼으며 아랫부분에는 한글 번역문을 새겼습니다. 한시는 권재수의 시를 귀전 이상근이 직접 써서 병풍으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것을 그대로 집자했습니다. 번역문은 권재수의 맏아들인 하당 권만선이 주역한 것을 보충 수정해서 새겼습니다. 기단석에 새긴 두릉 8경 12의 비명은 모산 심재환이 썼으며 여타의 글은 효정 손준부가 썼습니다. 시비 형태는 2단의 화강석 기단 위에 실을 새긴 팔각의 사다리 꼴로 다듬은 비신을 올렸으며 비신 높이는 180cm입니다. 기단석 상층에 두릉 8경 10이라 새긴 제액을 넣었습니다. 시의 내용을 보면 두릉 8경 시 첫 번째로 의봉산 봉하불입니다. 의봉산 저녁 가벌산을 굽어보내 올가던 경륜일랑 하세월에 되살릴고 그 옛날의 바른법도 지금은 건재한데 가르침 못 미치니 선비길 하니로다. 두 번째로는 추천어가입니다. 추천물 막디 말가 정담은 이루었네. 발 담고 낙대치니 흥치를 더하노라. 시원한 솔바람에 송어 붕어 뛰노나니 의자의 콧노래 소리 벽남에 스미도다. 세 번째 매봉 초목동입니다. 매봉지에 우뚝 솟아 석대를 쌓아 올린 듯 산매 하늘 날아 꽝 쫓는 기상이라. 송나 아래 건너 들판 해주문 오솔길에 지고 실은 초목동의 피리소리 정겨워라. 네 번째로는 도장골 저녁노을입니다. 성암산 맥굽이 쳐서 도장골 점지했네. 저녁노을 불구슬에 고란에 물들어라. 신령께서 척강하셔 이골에 머무시니 염 연추 자손만대 기리기리 하리라.
다섯 번째로는 무럭나무 돛배입니다. 무럭나무 해 저문 듯 어기여차 두둥실 쌍쌍 조각배도 서로 괴로 오가노나 성경이 어디면요 몸은 점차 늙어가네 두어라 기슭에 앉아 곧 낚시나 던지리. 여섯 번째로는 신천재월입니다. 비갠 세뇌 명사심리 노류를 들이웠네. 시없고 걸한 지도 수수백 년 흘렀어라. 아 강산 풍월에 임자가 그 누구냐. 선비가 논일터는 이곳인가 하노라. 일곱 번째로는 용의 머리 해돋이입니다. 용의 머리 해돋이 둥글기 거지없네. 음양이 서로 맞아 1년 4철 꽃 피어라. 대덕동군 자비로와 골고루 베푸시니 만물이 좋아하여 거리낌이 없도다. 여덟 번째로는 모암청풍입니다. 일자 마산 등에 없어 평등평화 상징일세. 뽕, 삼, 벼, 포기 이슬비에 푸르러라. 박 갈고 샘파 마심이 유일한 낙이려니 오가는 세월 맞아 서로 다툼 없도다 입니다. 예, 그리고 볼리 삼리 회목에는 자인당이 있습니다. 회목마을 우측 산기슭 아래 남양으로 위치하며 괴산인 피종남의 덕행을 기리고 묘제 때 제숙을 위해 후손들이 1947년 건립한 제실입니다. 제사박 좌측에는 음력 5월에 세운 시조공 괴산군 피공휘 경정재단비가 있습니다. 비는 기부에 비신과 이수를 올렸으며 빈문은 포산인 곽경순이 짓고 의성인 김진구가 썼습니다. 그리고 원모제가 있습니다. 마을 삼박골 끝부분 산기슭 아래 남양으로 위치하며 고려말 사문의 한 사람인 이승인의 묘소 수어와 묘제를 위해 사림과 후손들이 세운 제실입니다. 200년 전에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데 100년이 지난 후 산기슭 아래 이건하였으나 오랜 세월 풍으로 퇴락하여 2001년 후손들이 본당을 동편 옆으로 이건 정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볼리 삼리 야시목에는 볼리리 비석군이 있습니다. 보뜸 마을에서 회목으로 가는 길가에 세기의 선정비가 있습니다. 주변에 흩어져 있던 것을 14번 군도 확장 공사를 하면서 한자리에 모았으며 오도일, 구엉, 한덕필 순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목사 구후엉 예민선정비 1795년부터 1796년까지 성주 목사로 재임한 구엉 선정비로 비의 전체 높이는 144cm, 비신 높이는 91cm입니다. 가경 원년인 1796년에 세웠습니다. 시멘트로 만든 기단 위에 비신을 세우고 반 원형의 삼태극을 새긴 비갓을 얹었습니다. 구흥의 비는 가천면 창천리와 선남면 사무소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오후 도일 청덕예민 선정비입니다. 1692년부터 1694년까지 성주 목사로 재임한 오도일의 선정비로 구흥의 선정비 북편에 위치합니다. 비 전체 높이는 146cm이고 비신 높이는 96cm입니다. 강이 31년인 1662년에 세워졌고요. 큰 화문을 생긴 반원형의 비갓을 얹었습니다. 오도일의 비는 성주읍 예산리 비석군에도 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감 한우 덕필 영세 불망비가 있습니다. 1738년에서 1739년까지 성산 현감으로 재임한 한덕필의 불망비입니다. 사제를 내어 규율했던 공덕을 기려 김인년 1739년 3월에 세웠습니다. 비 전체 높이는 156cm이고 비신 높이는 113cm입니다. 비갓은 직방형 휘로 동형을 내고 위에 보주를 얹었고 비좌는 원형의 연화문을 돌린 특이한 형태입니다. 사직하고 돌아갈 때 40개 면에서 송덕비를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 가천면 창천리에
그리고 초전면사무소, 성주업 예산리에도 송덕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볼리 삼리 삼박골에는 도원 이승인의 묘소가 있습니다. 고려 삼원의 한 사람으로 추앙받는 이승인의 묘소로 회목마을 안골짜기인 삼박골 위 산록에 있습니다. 삼박골 아래에는 용골 저수지가 있습니다. 경산지에는 이승인의 묘소가 초곡 괴학령의 앞 산줄기 안골짜기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볼리 삼리 선남과 명포 1, 2의 산천으로는 두리티제 두의 현이 있습니다. 볼리 삼리 회목마을과 선남면 명포 1, 2 선무동 마을로 나드는 14번 군도로 군도 고개길입니다. 이곳은 옛날 두이곡방과 초곡방의 경계 지점으로 두리티라는 곡의 이름은 두이곡이라는 명칭에서 따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볼리 삼리 회목에는 해목천이 있습니다. 용골 소류지 상류에서 발원하여 볼리 삼리 회목마을을 거쳐 중부 내륙 고속도로 남성주 나들목 부근에 신천으로 들어가는 소하천으로 유로 거리는 2200m입니다. 볼리 삼리 회목마을 이름으로 비추어 볼 때 회목천이 적합할 것입니다. 그리고 삼박골이 있습니다. 마을 안 맨 끝에 위치한 골짜기로 용골 소류지 위의 골짜기를 말합니다. 골짜기 아래는 성주 이시 제사인 원모제와 도원 이승인의 묘소, 건륜에 건립한 사찰엔 길조함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택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울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오성근의 있을 때 잘해입니다.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붙잡지 그랬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제는 마음의 그 문을 열어줘 아무도 모르게 보고 빠질 때 그럴 때마다 너를 찾는 거야 바라보고 있잖아 사랑하고 있잖아 더 이상 내게 무얼 바랐나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붙잡지 그랬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제는 마음의 그 문을 열어줘
내 차례. 예,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예, 계속해서 상언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언니는 위상자에다가 선비언 마을 이자를 씁니다. 상언니는 용암면의 중심에 있는 지역으로 면 소재지를 용정리와 함께 양분하여 서쪽을 차지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마을의 자연 환경은 동서남북 4면 중 남쪽만 야산으로 막혀 있고 그 외 3면은 넓게 트여 있습니다. 지역의 중앙을 신천이 서에서 동으로 흘러가면서 주위에 비옥한 농경지를 이루어 주민들이 참외 재배 등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을 동쪽은 용정리와 접하면서 옛 안원장, 후에 용암시장으로 개칭된 위치에 있어 면내 상권을 주도해 왔으나 재래시장의 쇠퇴로 지금은 폐쇄되었습니다. 마을 유래는 조선시대에는 두의곡방에 속한 지역으로 1845년 목사 김행이 두릉방으로 방명을 고쳤습니다. 그 후 1895년 행정구역 개편 때 방이 면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1914년 대동면과 한면되어 용두면으로 개칭되었으며 그 후 1934년 읍면 통폐합 때 성안면과 합하여 용암면이 되었습니다. 상은이란 명칭은 안원에서 나왔다고 전해오고 있으나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역 내 안원마을, 지금의 안상은 마을에는 고려부터 설치된 안원역이 대한제국을 개국한 1897년까지 존치되어 왔으며 이 역은 경남 통영에서 서울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의 요충지 역할을 해온 것으로 전해옵니다. 그러나 여기 있었던 유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지역의 북편에 위치한 구룡골 마을에는 1923년 9월 15일 설립된 용암초등학교가 위치해 면내 초등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나 매년 학생 수가 감소하여 2014년 말 현재 학생 수는 36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문화유적으로는 조선 고종 때 묵가에 급제하여 함경도 포사통 여우후를 역임한 평산인 1853년에서 1909년까지 생존한 국원 신보희를 추모하는 제사인 모인제와 구한말 삼내도 찰방에 제수된 김해인 1855년에서 1900년까지 생존한 김두연을 추모하는 제사인 만성제가 안상은 마을에 있습니다. 또 상은마을 입구에는 2002년 6월 설립한 28,183제곱미터 규모의 상은공단이 이어 지역 경제를 선도해 가고 있습니다. 마을 성씨로는 성산이씨와 김씨가 다수를 차지하고 특히 상은 1위 아는 마을에는 조선 말엽 이곳에 입양한 평산인 신의종의 후손들이 세거해 오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2개 행정리에 구룡골, 가골, 시찔매, 장터거리, 안원, 안상은 등 4개 자연마을에 191가구의 인구는 402명입니다. 그리고 상은 1, 2에는 가골, 광곡, 동촌동이 있습니다. 이 광곡은 간자에다가 골곡자를 씁니다. 면 소재지 입구 국가지원 지방도 제67호상에 있는 용암교에서 서쪽으로 신천을 따라 올라가 북쪽 산골짜기에 있는 동남향하여 있는 마을로 용암초등학교의 서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예부터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고대 신라시대부터 이곳은 구룡골과 합하여 200여 호의 큰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고 하나 그 근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동명의 유래는 여러 가지 설이 전해오고 첫째 가골은 옛 명칭의 산을 가시라 하기에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이란 뜻에서 가골이라 부른다는 설과
둘째로는 마을이 구룡골 서쪽가에 있다 하여 갓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마을 뒤에 있는 광곡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옵니다. 마을 뒷산에는 풀목간터에 있는데 이는 고래로부터 내려오는 야철지로 고대 사회의 병기와 농기구 등을 제작하는 대장간이 있었다고 정언하고 있으며, 이곳이 야철지로 계속되어 왔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성씨는 성산이시와 평택 임시 등 여러 성씨가 섞여 있으며 30여 가구의 인구는 60명입니다. 그리고 구룡골이 있습니다. 9구자에다가 용용자에다가 골곡자를 씁니다. 갓골 마을 동편에 있는 마을로서 마을 앞에는 용암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마을은 행정구역상 넓은 의미로는 면 소재지에 포함된 지역이나 신천이 서에서 동으로 흐르면서 소재지 마을과 지역을 갈라놓았습니다. 마을 환경은 동남쪽은 비옥한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고 서북쪽은 산 능선으로 둘러쳐진 배산임수 지형을 이룬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 주민들은 참외 재배 등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누레는 처음 이곳에 입항한 선비 전시우가 마을을 개척할 당시 지형이 용의 형국으로 마을 뒷산이 9개의 골로 이루어져 있고 이 9개의 골 안에 용이 성천하는 꿈을 꾸었다 하여 구룡골이라 이름하게 되었다고 전해옵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구전에 의하면 9개의 골은 앙골, 욱골, 단박골, 갓골, 깨박골, 납닥골, 도둑골, 원골, 불목골이라 전합니다. 옛날 마을 북쪽 앙골과 욱골의 산 언덕에는 당재단이 있어 마을 주민들의 안녕과 소망을 빌던 당산제가 1950년대까지 이어져 왔으나 지금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또 마을 뒤 쇠암골에는 고색이 짙은 우물이 있었다고 전해옵니다. 마을 앞에는 1923년 9월 15일 설립된 용암초등학교가 면내 초등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나 매년 학생 수의 감소로 2014년 말 현재 36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성씨는 성산여씨와 김해 김씨가 다수를 차지하며 그 외에 밀양박씨와 경주 최씨 등 여러 성씨가 있습니다. 가구는 갓골 마을을 합하여 114가구이고 인구는 234명입니다. 그리고 상은 1위에는 장터와 장터거리에 시찔매가 있습니다. 면소재지 마을로 근래까지 용암시장이 있었던 마을입니다. 마을 유래는 처음 이곳에 임씨, 김씨, 박씨 등 세 집이 살았다 하여 이 세 집 중 임씨 집안은 충북 보은에서 살다가 조선말 천주교 박해로 고령으로 인신했다가 다시 이 마을로 이사왔다고 합니다. 그 후 이 마을 뒷산에는 옹기를 구웠는데 다른 곳의 마을 사람들이 곡식이나 물건을 가지고 와서 용기와 바꾸는 물물 교환을 하게 되니 본래 장터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장터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50여 가구에 140명이 여러 성씨가 섞여 살아가고 있으며 대다수 상공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서쪽으로 안성은에 통하는 도로변에는 용암 면장으로 재임하면서 선정을 베푼 면장 2 영업선정비가 세워져 있었으나 2006년 11월경 도로 확장으로 고향인 대북리 봉산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안상은이 있습니다. 안은은 편안한 안자에다 쓰러질 은자, 그다음 안상은은 편안한 안자에다 위상자에다가 선비언을 씁니다. 이 마을은 면 소재지에서 서쪽으로 약 1.5km 거리에 있고 우리 군내에 있었던 두 개의 역촌 중 한 곳인 안은역이 있었던 곳입니다. 안은역은 고려시대에 설치되어 대한제국이 개국한 1897년까지 존치되어 왔으며 이 역은 경남 통영에서 서울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의 요충지 역할을 해온 것으로 전해옵니다. 지금 안은역이 있었던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 동네는 모두 3기의 조삼 배기가 있었는데 안은마을 입구와 고령으로 통하는 옛산 고갯길 아래 그리고 안은시장으로 가는 길가입니다.
조산 백이는 길손의 안녕과 소원을 빌던 돌무지입니다. 그리고 마을 입구에 있던 조산 백이 인근에 찰방 이후 현장 거사비가 묻혀 있었는데 중부 내륙 고속도로 개설 공사 때 발견되었습니다. 이 비석과 조산 백이가 훼손될 위기에 처하자 아는 마을 주민들의 정성으로 마을 입구에 조산 백이와 거사비를 상은리에 소재한 중부 내륙 고속도로 남성주 영업소 앞 정원으로 옮겼습니다. 또한 산고개 아래의 조산 백이는 마을로 시장으로 향하는 길가의 조산 백이는 고속도로 진입로 화단으로 옮겨 보존하고 있습니다. 마을 유래는 1610년경 박선용이 개척하였다 하며 옛날 과거 보러 가는 선비들이 쉬어가면서 걸풀이를 하였다 하여 안은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옵니다. 그러나 성주 관련 지지인 경산지와 성주 목읍지, 성산지 등에서는 안은역이 있었던 마을인 안은으로 바뀌었다고 알 수 없습니다. 마을에는 조선말 3도 통제 우후를 지낸 평상인 1853년에서 1909년까지 생존한 신보희을 추모하는 제사인 모인제와 구한말 삼내 도찰방을 지낸 김해인 1855년에서 1900년까지 생존한 김두연을 추모하는 제사인 만송제가 있습니다. 또 상은 마을 입구에는 2002년 6월 설립한 28,183제곱미터 규모의 상흥공단이 있어 지역 경제를 선도해 가고 있습니다. 마을의 성시로는 김해 김씨와 성주 이씨, 평산 이씨 등 평산신씨 등 다수를 차지하며 장터 마을을 합하여 77가구의 인구는 168명입니다. 소소한 시간에서 오늘은 세계인의 성씨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세계 누구나 부모가 있고 조상이 있으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성씨와 족보도 있지만 세계 여러 나라 민족은 우리의 사고와 달리 성과 씨에 대하여 천태만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계 성씨는 어떤 민족은 부모의 직업이나 조상이 살던 장소를 따서 성을 만들었고 어떤 민족은 출생지의 환경으로 성을 만들기도 한다고 하네요. 유태인의 경우 지형지물에서 유래한 성씨들이 많은데 영화 감독 스필버그의 성은 기쁨의 동산이란 뜻이고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 비행한 린드버그의 성은 보리수산이란 뜻의 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영어권에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성씨, 워싱턴은 말 그대로 세탁하는 마을, 워싱은 세탁하는, 그리고 더는 언덕, 이렇게 세탁하는 언덕이란 뜻이고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성씨 부시는 찔레골 덤불처럼 덤불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여자가 시집을 가면 거의 남편의 성씨를 따르고 있는데 미국과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브라질, 일본은 원칙으로 아내는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이 통례이지만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자는 혼인 전에 가진 성을 계속 가질 수도 있고 남편의 성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여자가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이 통례지만 법률로는 부부가 의논하여 한쪽의 성을 사용하거나 각자의 성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중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부부는 각자의 성명을 사용할 수 있으며 대만은 아내는 자기의 성 위에 남편의 성을 합하여 사용하는 복성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한 여자의 성은 2글자 성씨가 된다고 합니다. 지구상에는 성이 없는 국가도 있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의 미얀마와 인도네시아 등이 한 예인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이름만 가지고 있고 개인적으로 필요하거나 취미로 이름 위에 이것저것 덧붙여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미얀마에서는 이름 위에 우나, 몽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서
우와 몽이 우리나라의 김씨 이씨만큼 많은 것으로 착각할 정도랍니다. 우자는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붙여지는 경칭이고 몽자는 미혼의 젊은이에게 붙이는 것으로 영어의 미스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배계층만 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는데 미얀마와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아프리카 신생국들 가운데는 지배층만 성을 가지고 있고 일반 국민은 이름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성을 사용한 나라는 문자를 발명한 중국이고 당시 제왕들이 신하와 여러 부족을 통솔기 위한 수단으로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인근의 산, 강, 나무 등 자연 대상을 성으로 삼아 호칭하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강수에 살던 신농의 어머니가 강 이름을 따라서 강씨라 하였고 황제의 어머니가 희수 부근에 살았으므로 그 성을 희씨라 하였으며 순의 어머니가 요후에 있었으므로 그 성을 요시라 불렀다지요. 모든 성씨는 중국에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 시대부터 왕실과 일부 대신들이 성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시족 구별 및 부족 통솔자의 정치적 신분을 표시하는 주요한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려 중엽 이후부터 일반 서민들도 성씨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문종 이후 윗대를 잇는 성계를 자세히 밝혀야만 과거에 응시하고 벼슬도 할 수 있는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울 학당을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예, 각날의 민요에 대해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료로 된 영국 민요 등대치기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